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 쫓아내기 작업이 정말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학살도 모자라서 윤 총장의 장모 최씨 사건 재수사에 이어서 검찰과 모 방송국 기자와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언론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흔들기에 당과 청와대, 언론까지 이렇게 합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윤석열 흔들기의 내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이 정권의 눈에 가시인 것은 천하가 그렇죠. 아마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인데, 그동안 앞서 얘기한 대로 인사대학살을 통해서 측근들을 다 쳐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검찰에서는 오히려 윤석열의 힘이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때 쳐낸 사람들도 멀쩡하고, 그렇죠. 오히려 저쪽 네. 추미애 문재인 쪽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맥을 못 추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 계속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대로 지방에 갔지만 그대로 있잖아요. 네. 예, 오히려 수사를 지금 차곡차곡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검찰 내 분위기는 윤석열 지키기에 더 골몰들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성윤이만 빼고. 그렇죠. 네.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리더십이 더 좀 확고해졌으니까.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 실세들이 볼 때는 총선 이후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지금 울산시장 하명 수사부터 그게 지금 아이폰이 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 있잖아요. 백모 그렇죠. 청와대 행정관. 그렇죠. 그게 진짜 안 풀릴 줄 알았는데 수억 분의 1 확률로 풀렸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통화 기록에 뭐가 있는지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잠 못 자니까 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총선 이후에 라임 자산운용 사건 본격 수사하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하지, 유재수 감찰 무마 건 수사하지, 신라젠 하지. 이거 보니까 정신이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겠어요? 윤석열 죽이기죠. 윤석열 죽이고 조국 살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청주 버스 터미널 특혜 불화 사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그것도 안방마님하고 관련이 그렇죠. 돼 있다는 소리 그렇죠. 지금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곽상도 의원이 그것도 주장을 그렇죠. 했었죠. 안방마님도 성격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도 항상 포탄을 안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MBC가 이 정권의 거의 나팔수 비슷하거든요. 나팔수죠. 나팔수. 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MBC를 동원해서 윤석열 장모 계속 뒤진 거 아니에요. 수사하고 윤석열이 한 것도 아니고 장모. 그것도 결혼 전에 한 게 결혼 대부분 전에 한 거 뒤지고. 과거에 청문회 때 윤석열 청문회 때는 제일 앞장서서 비호하던 사람이 이제 뒤지고 나가란 얘기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또 MBC 동원해서 채널A 기자가 이제 감옥에 있는 벨로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대표, 전 대표, 옛날에 신라젠 대주주죠. 그거랑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유시민의 비위를 캐려고 그랬다. 그러니까요. 그러게 내용인데 유시민이가 계속 신라젠 이철하고 원래 가까웠거든요. 옛날에 거기 가서 축사도 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축사도 하고 이것저것 연루돼서 그동안에 유시민이가 계속 과격한 발언은 유튜브에서 자기에 대한 수사를 돌리려고 자기한테 차단하려고 수사가 오면은 그랬다. 나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하려고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한 얘기로 설레발에 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갖고 본인이 자기 계좌를 또 무슨 경찰이나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미리 차단막을 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BC를 동원해서 이 사건을 프레임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채널 A가 검찰하고 유착 관계를 맺었다. 이거는 좀 지나치고요. 뭐 고 박사님도 기자하고 저도 기자였지만 채널 A 기자가 제가 들어보니까 좀 공명심이 많은 기자래요. 특종 그렇죠. 욕심이 많은 기자죠. 아, 그렇대요. 우리도 또 뭐 언론 생활하면서 언론 그렇지 개평이- 않습니까? 다 네. 취재원을 다 몰래 취재원을 확보해 그렇죠. 나와야 뭐가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수사하는 이 현장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이철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 이철 대리인도 만나서 내가 검찰 뭐 좀 아는 사람 많은데 검찰청 좀, 출입하다 보면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검사장하고 그 좀 잘 좀 얘기해 줄게. 그거 좀 새로운 거리 좀 내놔. 소위 말하는 기사 거리죠. 예. 특종 좀 내놔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프레임에 엮여서 지금 여권 실세들이 그걸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채널 A 기자도 뭐 네. 검찰청에 출입하는 모양인데 나름대로 취재 의혹이 넘쳐서 그렇죠. 이렇게 좀 과한 좀 어떻게 과하긴 보면 하죠. 언론 윤리에 좀 벗어난 행위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분명하죠. 언론 윤리에는 벗어났죠. 그 점은 네. 채널 A도 사과를 했죠. 네, 그 점은 좀 지나치게 한 거는 그건 사과해야죠. 네. 근데 문제는 네. 제가 볼 때는 이 권력이 그동안 별짓을 윤석열을 쫓아내기 네.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끝꺼내요. 네. 그러니까 또 하기는 총선 국면에서 했다가는 네. 이게 완전히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언론을 동원한 거. 그렇죠. 그게 네. 과거에도 늘 있었어요. 그렇죠. 언론을 동원해서 뭐 기사를 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고소 고발인이 네. 나옵니다. 그렇죠. 또 당사자도 아닌 시민 사회단체 이름도 없던 어디가 있었는지 네, 고발하고. 무슨 시민 사회단체에 고발하고 그러고 네. 수사에 들어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이번 사건도 보면은 지난번 장모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MBC가 북치니까 추미애가 나와서 장구치잖아요. 또 뭐 네. 깽가리 치는 사람도 네. 있고 뭐 황희석이 최강욱이 여기는 또 깽가리를 네. 바다랑 치더라고. 추미애는 이제 감찰할 수도 있다. 예. 예, 뒤져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검사장 얘기 나온 검사장 그 사건은 맞지도 않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이고 그 자기 녹음도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옛날 그 지금 비례대표 후보잖아요. 이번이에요. 열린민주당. 확실해요 지금. 예. 근데 그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의 유착의 빨대는 한 곳으로 누구는지 다 아는 그놈이다라고 했어요. 그놈이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지목해가지고 그놈이다. 근데 검찰총장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 그 어떻게 보면 도둑놈 하나 잡는데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라. 언론하고 검찰하고 짜겠습니까? 언론이 끼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럼 예? 언론은 그러니까, 또 보도를 해보는데 그게 그러니까 비밀이 지켜지냐고요. 그러니까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조국 자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이제 불구속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게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 했는가 싶어요. 그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공수처 생기면 1호 수사가 윤석열 부부다. 그러니까. 하여튼 참 어떻게 참 상식 이상합니다. 밖에 예? 얘기를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네.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렇죠. 공직기강 비서관 한 것도 그렇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같은 호모사피엔스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가 공직기강 다른- 비서관이 있었으면 네. 인사검증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총장,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은 갑자기 문제가 되고 그게 범죄 사실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황희석 옛날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네. 사람은 이제는 검찰총장이 응답하라. 한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취재윤리 위반해서 참 무리하게 수사한 것 같고 검찰총장이 응답하라. 검찰총장이 이거 갖고 짰을까요? 그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는 상식이 소리인데. 어긋나는 거죠. 네. 이 황희석이는 네.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무슨 검찰 쿠데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15명의 네.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블랙리스트죠. 그런데다가 지난번 비례대표 네. 열린민주당인가요? 그 네. 8번 얻었습니다. 네. 그때 뭐 이 얘기한 거 보니까
최강욱이하고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겠다. 검찰과 한판 뜨겠다. 뭐 이런 것이 지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요새 그거 모양이에요. MBC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게 하고 이제 자기들이 공격을 하고 그래갖고 프레임을 짜서 친조대 조국대 반 윤석열 이 프레임을 한번 짜보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 그렇죠. 뭐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죽이기 프레임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면은 그 나라로 봐서는 대망신이죠. 이제 법사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사위 가서 가가지고 악악되고 물러나라, 자진 사퇴하라 하고 이제 제일 앞장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거죠. 이 나라는 정의가 없고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정의가 사라진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를 저렇게 비난하고 매도하고 저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저런 사람이 열린민주당에 또 몰려 있거든요.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고 열린시민당에도 못 낀 사람들이 저 열린민주당에 가가지고 순전히 저런 사람만 모였어요. 예? 순전히 범죄자들, 예비 범죄자하고 기존 기성 범죄자하고 모여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비례대표 표를 달라고 한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깨문이나 대깨조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편 외에는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범죄를 했든 비리를 저질렀든 무조건이다. 이거 아닙니까? 요새 뭐 그렇죠. 노래처럼 무조건이야. 이거 아니야. 인이 편이면 다 우리는 가서 찍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이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면 무슨 짓이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뭐 경제 뭐 이런 것도 뭐 비상 조치까지 하리라는 뭐 예상도 뭐 일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윤석열 쫓아낼 것 같아요. 쫓아내겠죠. 인사권을 행사해 가지고 물러나시오. 저는 그때는 선거도 끝나버렸어요. 선거 전에는 지금 여론 눈치를 보니라고 당장 치고 싶었는데도 못 쳤는데 가만히 둘까요? 저는 지금 슬슬 바람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지면 더 몰리기 때문에 무조건 칠 테고 총선에서 이기면 그 여세를 몰아서 누를 거기 때문에 또 친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나 지나 무조건 윤석열 검찰총장은 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지금 MBC 이 보도도 본질은 지금 신라젠 수사거든요. 그 신라젠이라는 게 참 문제가 많은 문제죠. 그게 회사 아닙니까? 네, 그 부산에 본사를 둬서 부산 하면은 또 부산 인맥들이 거기다 다 그렇죠. 실세들이 그렇죠. 돈 투자해갖고 뭐 거기다 진짜 빨대를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장된 지 1년 만에 시가총액이 10조, 코스닥 2위까지 올라왔는데 또 뭐 공시 조작, 뭐 내부자 공제 뭐 이래가지고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 아니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주식입니다. 항암 무슨 치료제인가 뭐 된다고 했다가 그게 이제 FDA에서인가 미국에서 소용없다 안 된다 하니까 그걸로 이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폭삭 해버린 거고 그 전에 다 빼먹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몇백억씩. 그러니까 이거를 상장 전후에 그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기 돈 빼낸 사람들,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먹튀한 사람들, 이거를 수사해서 잡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거기가 있죠. 비공개 정보 이용해갖고 수백억씩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철 대주주, 이게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유시민하고도 이렇게 가까워가지고 옛날에 노사모 멤버였고, 국참당 유시민이었던 그 국참당의 무슨 지역위원장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쫓아가서 몇 차례 축사도 해주고 뭐 행사 때마다 갔다면서요. 근데 자기네가 범죄에 연루됐으면 떳떳하게 수사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MBC를 동원해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그걸 또 친여인사들이 일제히 다들 벌집 쑤신 듯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추미애는 뭐 특검까지도 얘기를 쏙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딱 특검까지도 열어놓으면서 요새는 추미애는 입을 좀 다물고 있어요. 아마 창피한 줄 알아야죠.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당신은 입 열면은 선거 망치니까
그렇죠. 지금 조용히 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고 두 번째는 조국 아니겠어요? 네. 조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코로나 때문에 덮여서 잊혀지려고 그러는데 추미애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면은 조국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예. 그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아마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입 좀 다물라 그런 어디선가 언지를 좀 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그 MBC 보도가 나오니까 살판 난 거죠. 그 이철이 지금 이 문제가 된 그 대주주도 뭐 최경환 부총리 때도 네. 5억을 투자를 했고 주변 인물들도 뭐 60억을 했느니 어쩌면서 이쪽 사람들 소위 말해서 보수 쪽 사람들만 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최경환이나 이런 사람들은 TK고 그 PK 부산 인맥들이 거기도 다 있다니 그쪽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쪽은 전부 저 친문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 A의 기자가 공명심을 갖고 특종을 하려고 자기 감옥에 있는 자기한테 접근을 해 오니까 그거를 이 되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정권 실세들한테 어떻게 보면 잘 보이려고 한 건을 먹잇감을 준 거죠. 네, 그게 먹잇감. 뭐 이철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다단계라든지 그 업의 본질이 좀 좋지 않은. 그래서 지금도 12년형인가를 받아갖고 그렇죠. 수감 생활을 예.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 12년이면 엄청난 큰 죄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되치기를 했다. 지금 정권의 실세들한테 먹잇감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 좀 네. 도움이 되면은 가명 같은 거 또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아직 뭐 확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상고심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감형돼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랬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 정권도 이런 음모 꾸미는 데는 선수들이니까 이렇게 짜고 딱 망을 쳐놓고 그렇죠. 걸리기를 기다리는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작업을 국정원 같은 데서 많이 했잖아요. 내놓고 안기부. 했는데 옛날에 했는데 지금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양정철하고 저 국정원장 뭐 저녁에 포탄주 먹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동요 부르고 그러나 고스 덮치고 그러지는 그냥,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술만 먹나요? 예. 예. 어쨌든 윤석열 총장도 나름대로 이런 주변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여권의 복심이 뭔지, 의도가 뭔지, 이건 뭐 총선뿐만 아니라 결국은 총선 끝나면은 나를 제거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볼 텐데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폰도 풀렸는데. 뭐 총선 이후에 더 가열차게 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총선 때문에 이게 수사를 스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해버리지. 아무래도 이제 총선 때 자꾸 이렇게 부르다 보면 전부 이쪽 사람들이 아닙니까? 친문 쪽 사람들이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하나의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하면은 본인으로서 부담이 되겠죠. 물론 그러기도 그러니까 하지만 조용히 수사를 해라 그거죠. 그것이- 부르고 소환하고 뭐 이런 것은 나중에 하고 앞세가 하고. 지금 정권 실세들이 되치게 하는데 너무 시간을 준 거 아닌가 또 이런 좀 안타까움이 네, 있어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아마 신임검사 인관식에서 네. 한 점 부끄럼 없이 행동을 해라. 청렴을 강조한 거 보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부끄럼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검사들이 인사 좌천 인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자기네끼리 인수인계를 더 정확히 검찰에서 하면은 예? 물론 뭐 지금도 정치 검찰은 꽤 있다고 봐요.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 끈대려는 검사들도 많고 왜 없겠습니까? 뭐 다. 서울중앙지검장 같이 또 딴 맘 먹고 있는 검찰도 많고 하지만 검찰의 본류는 저는 검찰의 본연의 사명은 저는 잊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이 총선만 끝나면은 윤 총장을 옷을 벗기겠다. 이 점은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일련의 공세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대서특필하고 있잖아요.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예.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가랑비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큰 비입니다. 그렇죠. 장모 사건 끝나니까 계속 또 MBC에서 터뜨리고 이건 다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기획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예, 기획에서. 기획이라고 봐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위험합니다. 이 정권이 총선만 끝나면은 그것도 총선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총장이 날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일각에서는 비상사태,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 쥐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구조 자체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청자 모두가 눈을 부릅뜨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